아워즈 아카이브 게임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커플의 기록은 단계마다 흩어집니다. 연애는 커플앱, 결혼은 스프레드시트, 임신은 육아앱으로 옮겨갑니다. 앱을 갈아탈 때마다 이전 기록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결혼 준비는 더 번거롭습니다. 체크리스트와 일정과 예산이 따로 놀아서 같은 항목을 3번 관리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사진을 보여주려면 단톡방밖에 없는데 거기선 누가 무엇을 보내는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로 풀었습니다. 첫째, 하나의 타임라인입니다. 연애에서 육아까지 챕터로 이어지고 앱을 갈아타지 않습니다. 둘째, 통합 준비 모델입니다. 통합 준비 항목 하나가 체크리스트와 일정과 예산을 함께 가집니다. 셋째, 역할 기반 공개 범위입니다. 같은 앱 안에서 챕터마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브라우저가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조회하고 접근 통제는 데이터베이스 정책이 담당합니다. 중간에 API 서버를 두지 않았습니다. 권한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강제할 수 있어서 중간 계층이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고 1인 개발이라 운영 부담도 고려하였습니다. 서버에서만 할 수 있는 일, 푸시 발송과 예약 실행만 서버 함수로 분리했습니다. 접근 통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화면에서 숨기는 것을 통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권한 판정을 데이터베이스 정책에 두었습니다.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클라이언트를 조작해도 행 자체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판정 단위는 화면이 아니라 행입니다. 댓글도 부모 기록의 공개 범위를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본문은 막히는데 댓글창으로 내용이 새는 경로가 없습니다. 결혼 준비를 어떻게 모델링했는지 보겠습니다. 준비 항목 하나에 체크리스트와 일정과 예산이 각각 붙습니다. 세 탭이 같은 레코드를 봅니다. 어느 쪽에서 고치든 같은 행이 바뀝니다. 진행률과 예산 사용률 같은 통계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조회할 때마다 계산합니다. 저장해두면 언젠가 실제 데이터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은 기획서에 없었습니다. 쓰다가 나온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일정을 올려도 상대가 확인을 안 합니다. 결혼 준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결혼 나 혼자 해? 인데 그 시작이 대부분 이런 사소한 어긋남입니다. 그래서 일정마다 확인 대상자를 지정하고 확인이 없으면 6시간, 12시간, 24시간으로 알림이 강해지게 했습니다. 댓글을 달면 그 순간 알림은 멈춥니다. 확인했음 버튼 대신 댓글을 쓴 이유는 버튼은 누르면 끝이지만 댓글은 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개발하면서 가장 신경 쓴 것은 결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기획을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결과를 문서로 확정한 뒤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결정이 바뀔 때는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와 어느 문서를 함께 고쳐야 하는지를 같이 적었습니다. 문서 여러 개를 손으로 맞추다 생기는 불일치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이메일로 초대하는 방식이었는데 가족이 쓰기엔 번거로워서 카카오 로그인으로 바꿨습니다. 인증 방식을 통째로 갈아엎는 일이라 손댄 곳이 많았는데 적어준 영향 범위를 따라가면서 관련 화면과 라우트, 문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남은 것과 하지 못한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저장소입니다. 지금은 슈퍼베이스 스토리지로 정상 동작합니다. 다만 사진이 수만 장 단위로 쌓이면 다운로드 트래픽 비용이 전체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무료인 클라우드 플레이어 R2로 옮기기로 정해두었고 실제로 쓰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주할 예정입니다.
지금 옮기면 아직 오지 않은 문제를 미리 푸는 일이 됩니다. 육아 챕터는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록 구조만 보면 다른 챕터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수유나 예방접종을 실제로 어떻게 기록하든지는 도메인을 알아야 나오는 영역입니다. 구조가 비슷하다고 먼저 만들면 쓰지 않는 화면이 하나 늘어날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화면 복사와 저장은 완전히 막지 못했습니다. 웹은 운영체제 수준의 캡처를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 차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억제 수준이라고 문서에 명시한 채로 진행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적지 않는 것도 설계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은 네이티브 앱입니다. 이건 하지 못한 것보다 하지 않은 것에 가깝습니다.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가족이 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주소만으로 들어올 것. 사용자가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이고 설치 단계 하나하나가 그대로 이탈 지점입니다. 그래서 웹으로 갔습니다. PWA로 홈 화면 설치와 푸시는 확보했고 네이티브 전용 기능은 포기가 아니라 다음 순서로 두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접근 통제를 서버에 둔 선택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화면을 바꾸거나 새 기능을 붙여도 권한 판정은 한 곳에만 있습니다. 통계를 저장하지 않기로 한 것도 결과적으로 좋았습니다. 어긋날 수 있는 상태를 아예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쓰게 된 기능은 기획서에 없던 일정 리마인더였습니다. 직접 쓰면서 나온 문제가 더 정확했습니다. 결정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되돌아갈 때 값을 했습니다. 앞서 말한 인증 방식 교체처럼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와 어디를 함께 고쳐야 하는지가 적혀 있으면 되돌리는 비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